글로벌 도시 인천의 일주일 소식을 모아 전하는 IBS 인천방송 5월 4주차 주간 뉴스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다 위를 누비는 새로운 병원선부터 시민복지를 위한 추경 소식과 2026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까지 이번 주도 인천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5월 넷째 주 인천의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바다 위에 병원이 드디어 닻을 올렸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5월 20일부터 백령도와 대청도를 시작으로 순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6월 공식 취항식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번 병원선은 앞으로 비연륙도서 전역으로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일과 21일 그동안 병원선 서비스가 제한됐던 백령과 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 순회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병원선이 임시 운영되는 이틀 동안 200여 명의 백령과 대청면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 531호의 노후화로 운항 안정성을 우려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신규 병원선 건조를 결정했습니다. 2025년 4월 건조된 건강옹진호의 규모는 길이 47.2m에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한 병원선입니다. 기존 병원선보다 2배 이상 몸집을 키운 건강옹진호는 시간당 최대 4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순항이 가능해졌으며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 시 다수의 응급 환자를 후송하는 응급체계로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천 531호가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명과 9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건강옹진호의 서비스 대상 지역은 6개 명과 17개 도서로 관내 비연륙 도서 전 지역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진료 과목도 늘었습니다. 기존의 내과와 한의과를 비롯해 치과 진료,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이 추가돼 예방접종과 만성질환자 관리 및 검사를 비롯해 골밀도 방사선 검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명의 진료 인력이 탑승한 건강옹진호는 연 44회 132일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순회 진료를 비롯해 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 혈액 검사, 예방접종, 인공지능 기반의 심장 진단 검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보건교육실 운영을 통해 건강 증진 사업과 이동 금연 클리닉 구강교육, 정신치매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일섬 1주치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봉사단체의 전문의 의료진과 병원선 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병원선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보건의료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병원선 공식 취항식은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취항식 이후 본격적인 정기진료 운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30년 된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할 옹진갈매기 2호가 곧 정식 투입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연차별로 어업지도선을 교체하며 서해의 어장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해 접경 해역의 질서를 지킬 새로운 어업지도선인 옹진갈매기 2호가 출항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연안부두 영무선 부두를 찾아 선박의 건조 상태와 장비 탑재 현황, 안전 운항 요건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유정복 시장은 선박의 최종 건조 상태와 주요 재원, 장비 탑재 현황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 시장은 옹진갈매기 2호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해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해오도의 바다를 늠름하게 지키는 상징적인 선박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옹진갈매기 2호는 설령 30년이 된 기존 어업지도선 226호를 대체해 신규 건조된 선박으로 총 9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옹진갈매기 2호는 길이 35m, 127톤 규모로 최대 속력은 25노트에 달합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노후 어업지도선에 대한 연차별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향후 인천시 본청의 한 척, 강화군의 2척, 옹진군 한 척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어업 지도선의 현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오도 접경어장은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 지도선이 배치되어야만 어선의 출항이 가능합니다. 옹진 갈매기 2호는 앞으로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인근해역에 배치돼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은 물론 어선들의 해난사고 예방과 승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해역의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업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조업 환경을 위한 조용한 수호자, 옹진 갈매기 2호가 머지않아 서해 바다를 누빌 준비를 마쳤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시가 본 예산보다 2,177억 원 늘어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출산과 복지, 교통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대폭 강화되며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 함께 미래산업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저출생 지원 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본 예산 14조 9,430억 원에서 2,177억 원이 증액된 15조 1,607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과 시민 체감 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와 재정 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총 15조 1,607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77억 원, 약 1.5%가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299억 원 증가한 11조 2,883억 원을, 특별회계는 878억 원 증가한 3조 8,72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세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에서 1,13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한 23개 잉여금 등이 총 1,9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297억 원을 추가 발행하며 지방채 297억 원 추가 발행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채무 비율은 14.3%로 오히려 0.1% 감소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132억 원과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 원도 추가 발행했으며 관리 채무 비율은 14%대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분야로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1,7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84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부 K패스 지원은 1일 2회 한도입니다만 저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패스는 1일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 30억 원을 이번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57억 원이 반영되었고 시내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473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인천 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77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주로 원도심 쪽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 연수동 맛골길, 중구 도원동, 그리고 남동 산단 등 차량이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 24억 원의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금년 내 주차장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행복 체감도 증진을 위해 4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 I+ 길러드림의 주요 내용인 확장형 시간제 보육, 천사 덜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등 4개 사업에 총 7억 원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인 취약계층 임산부의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3억 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그리고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도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46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 등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여객선의 운임비를 1,500원으로 하는 아이바다 패스에 섬 관광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소요비용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활성화에도 돈을 투입합니다. 아트 플랫폼 공간 개편에 12억 원, 지역예술단체 지원에 12억 원, 전국 카누대회 1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반값 택배 지원 사업에 지하철 내 집화센터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며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등 총 7개소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요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에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약자복지 시민건강 실현을 위해 37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발달 재활 서비스 연령 확대에 11억 원, 기초연금에 220억 원, 여성 직업교육 훈련 확대에 4억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형 상담사업 확대 6억 원 등 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양의 종합누리센터,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10억 원,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별 복지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쪽에서는 중증 외상 전문 진료기관에 12억 원, 지역 암센터 장비비 15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계류장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응급의료 기반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분야인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10 시티 인천에 1,23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산업투자 글로벌 톱10 시티 도약을 위해 3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에어모빌리티의 핵심인 파브, PAV 산업기반 구축 5억 원, 양자산업연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톱10 시티 위상 제고를 위해 제21차 인천아시아 건축사 대회, 2025년 인천국제마라톤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톱10시티의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에 1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동구에 이웃과 상생하는 꽃피는 남촌사업 40억 원, 미추홀구의 기룡공감 2080 사업에 10억 원, 부평구의 북의 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 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세대 지원 및 기반 확대를 위해 888억 원이 투입됩니다. 26년 7월에 행정체제 개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개편 자치구의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용역에 10억 원을 반영합니다. 또한 바로 지금 옆에 건설 중인 시 신청사 건립비 52억 원, 교동 119 지역대 이전 신축 15억 원 등 공공천사 확충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등 주요 기반 사업입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는 중봉대로, 봉수대로 간 도로 개설 143억 원 등 4개 사업에 276원을 반영하고요. 남동 정수장 고도정수 정수처리시설 건립 26억 원, 섬지역 마을 하수도 정비 69억 원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3연육교 건설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데 168억 원 투입하고요. 2025년 에이펙 대비 송동 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32억 원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12억 원, 소규모 사업장의 먼지 방지 시설 지원에 54억 원,
전기 화물차 민간 보급 사업 56억 원 등 신환경 인프라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2년 연속 세수 결손 등으로 재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 경제와 약자 복지가 강화되는 글로벌 톱10 시티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공식 반대로 인해 절차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지정 재추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백령, 대청 지질공원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서 북한의 반대로 절차가 방해받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네스코는 인천시가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3개월의 회원국 공람과 이의 신청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19일 북한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과 관련해 회원국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더 이상 과학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령 대청도 일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작업은 북한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왜 이의 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해상 영토임이 분명한 NLL 북방 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무력화 의도일 가능성이 높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방 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가 설정한 경계선으로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이자 군사 분계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공격으로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의 이의 신청도 NLL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저는 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NLL은 8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의 해상 영토로서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백령 대청 지질공원 일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해상 경계선 또 NLL 안에 위치해 있고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지리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 시민의 경우 버스 요금인 1,500원에 백령도까지 오갈 수 있는 이른바 아이바다 패스 시행으로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세계적인 지질 명소라는 가치가 더해진다면 관광업 등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또 다른 도발의 전조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4월 북한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사실상 순조롭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백령 대청도 일대를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소모적인 영토 문제로 시비 걸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시가 부산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동포청으로부터 대회기를 전달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며 인천의 국제도시 역량을 세계에 선보일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광역시는 2026년 제24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22일 송도 부영송도타워에 있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대회의 상징인 대회기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공식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대회기 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유치는 부산과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로 인천시는 그동안 마이스 인프라와 국제적 접근성, 재외동포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4월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전 세계 64개국의 재외동포 경제인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영 5만찬을 비롯한 교통물류 지원, 참가자들의 숙박과 자원봉사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매칭과 투자 상담회,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1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으며 인천시는 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후속 사업과 국내외 협력 기반 확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대회기 전달은 인천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맞이할 준비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역량과 미래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5월 2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노인건강체육대회에는 1,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건강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열띤 경기를 통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3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25년 인천시장기 노인건강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와 10개 군구, 지회 선수단 등 1,100여 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에서는 노인 게이트볼 67개 팀과 그라운드 골프 20개 팀, 한궁 20개 팀, 바둑, 장기, 파크골프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별도로 오는 6월 2일 인천 송도 파크골프장에서 16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대회 참가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각 군 구대표 선수들이 종목별 우승과 종합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뛰어난 집중력과 팀워크, 스포츠맨십이 돋보였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모습이 이어져 건강한 경쟁과 공동체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체육대회가 어르신들께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신체적 정서적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한 주간 주요 소식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IBS 주요 단신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18일 중국 대련시에서 열린 제34회 아카시아 관람 축제에 참석해 대련시와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대련시, 양도시 간 협력을 통해 크루즈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식은 대련시가 주최한 동아시아 문화수도 컨퍼런스에서 진행됐으며 인천시는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이, 대련시는 현메이나 문화여유국장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도시는 인천 대련간 크루즈 유치를 위한 행정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크루즈 항로 개통을 위한 지원 및 장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객교류 등 크루즈 관광 전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련을 출발하는 크루즈선 10항차 이상을 유치해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4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호도시인 대련시와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인천의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중국의 대표 항만도시이자 인천의 우호도시인 대련시와의 이번 협약은 크루즈 산업뿐만 아니라 인천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중 간 지속적인 해양 크루즈 관광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이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25 요기조기 음악회가 5월부터 인천 곳곳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조기 음악회는 일상 공간에서 시민들을 찾아가 만나는 음악 공연 프로그램으로 2024년 처음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첫 해에는 70개 팀의 뮤직 앰베서더가 약 180회의 공연을 펼치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는 한층 확대된 규모로 총 300여 개 팀이 지원, 이 가운데 80개 팀을 뮤직 앰베서더로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0개 팀이 늘어난 것으로 장르 다양성을 강화해 인천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요기조기 음악회는 5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으며 인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을 비롯해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효성도서관과 상상 플랫폼 등 다양한 공간에서 성황리에 첫 무대를 마쳤습니다. 또한 상반기 요기조기 음악회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인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부평도서관과 서구 어린이도서관 등 인천 전역의 도서관에서도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클래식과 재즈, 인디,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요기조기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을 매개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더욱 개성 넘치는 앰베서더들과 함께 인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는 요기조기 음악회 공식 인스타그램 또는 인천문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 032-455-718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일류 경매를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3시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일류 경매 개시 시각은 기존 오전 4시에서 오전 3시로 조정되며 채소류는 경매 시간 변경 없이 오전 2시를 유지합니다. 이번 조정은 채소류와 과일류 간 2-3시간의 경매 시간 차이를 1시간 이내로 줄여 도매시장 대량 구매객이 한 번의 방문으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인근 도매시장으로의 수요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경매 시간 조정에 앞서 관리사무소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조합장, 출하자 단체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일부 과일 조합장들의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관리사무소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과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정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출하자 등의 철저한 대비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과 5월 준비기간과 6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일류 경매 시간을 전면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계적 전환을 통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혜 인천시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이번 경매시간 조정은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범 운영과 유예기간을 충분히 거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은 2020년에 개장한 첨단 중앙 도매시장으로
전국 33개 공영 도매시장 중 최초의 시설 이전 사례이자 중서부 거점 농산물 거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7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025 인천상설 채용박람회의 두 번째 행사로 인천시를 비롯해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며 이 중 2개 기업은 현장 참여 대신 간접 채용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26개의 채용관에서는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진행해 약 100명의 구직자를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채용관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력서 사진 촬영 부스와 면접 이미지 메이킹 부스가 운영되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는 이력서 컨설팅과 장애인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종료 후에는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과정 연계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사 정보 및 참여 기업의 채용 공고는 인천상설 채용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032-225-314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이력서, 자격증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 장애인 간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바다 위 건강 지킴이부터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까지 인천은 매 순간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cheon Broadcasting System, IBS.